지금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기초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강의인 FKIK를 배우면서 관절을 이해하고 동작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인간의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관절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정상적인 포즈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관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관절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즉, 인간처럼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관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체동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절을, 우리한테 정해진 관절을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포즈가 뭔가 이상하거나 좀 부자연스럽다고 했을 때 잘 보면은 관절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현적인 제한이 없는 3D 캐릭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에도 인간이 움직이는 관절의 방법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 혹은 부자연스러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오히려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인간의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절들이 있어요. 평면관절, 경첩관절, 중쇄관절, 그다음에 타원, 안장, 절구 등의 종류가 좀 많죠. 그래서 이 관절들은 각각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절 종류에 따라서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움직일 수 있는 방향 혹은 한도가 각기 다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종류의 관절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알면은 좋겠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다 머리로 외우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효율적으로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관절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추려집니다. 어디로, 얼마나. 그러니까 각 관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목을 이렇게 180도 이상으로 꺾지는 않죠? 혹은 등을 이렇게 90도 뒤로 꺾는다든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손가락이 이 뒤쪽이나 혹은 옆쪽으로 이렇게 쭉 꺾여 있다든지 무릎이 앞으로 꺾여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느끼죠? 이상한 거죠. 그거는 왜냐면 인간의 관절로는 할 수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캐릭터의 포즈를 만들거나 움직임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면 관절이 실제로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하는 대로 정말 관절이 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나? 혹은 이 정도까지 관절이 과연 꺾이는가 등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로 확인할까요? 뭘로 하겠습니까? 바로 이걸로 하는 거죠. 뭐야 이게? 직접 해보면 되죠,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해. 캐릭터가 이상하면 내가 한번 그거를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뭐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말이 안 되지 않는지 혹은 너무 과하게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저렇게 움직이는지 관절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굳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어떤 동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손을 들 때 그냥 앞으로 든다든지 옆으로 들지 우리가 뒤로 이렇게 해서 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절 구조를 봤을 때 효율상으로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들던 걸 굳이 캐릭터가 다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로도 지금 얘가 관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이 되겠죠.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뭐가 이상할까요? 목을 꺾은 동작인데,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목만 완전 목석처럼 딱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레고에서나 가능하지, 이렇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부분들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목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목을 본인이 돌려보면 아는데, 목을 이렇게 돌릴 때는 살짝 이 몸체도 그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근육이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같이 조금씩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몰라, 뭐 이게 뭐 억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움직임은 아니죠. 고개를 돌릴 땐 조금이라도 몸이 이런 회전을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비슷한 원리로 팔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뭔가 요상하긴 하죠. 이것도 관절이 이제 실제랑 다르게 돼서 일어난 문제인데, 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팔만 이렇게 들라고 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 혹은 쇄골이 같이 들어줘야지 이렇게 팔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는 실수예요. 너무 많이 해. 이렇게 응? 팔을 이렇게 들으세요 하면 이렇게 막 들고 막 그냥 이러고 끝내는데 정말 이상하죠. 항상 어깨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자면 살짝 몸이 이렇게 들리는 표현과 머리도 살짝 뭐 젖혀진다든지 하는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틀렸지. 이것보다는 팔이 이렇게 해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야 조금 뭔가 말이 돼 보이죠? 이렇게 띡 올렸을 때랑. 그렇죠? 역시 본인이 한번 해보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개를 돌리는 거든 뭐 팔을 뭐 드는 거든 간에 그게 뭐 손가락이나 이런 뭐 이렇게 딱 완전 독립된 부분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걔가 달려있는 몸체나 상위 어떤 근육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동작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걔 스스로 혼자서만 덜렁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뭐냐면 등을 이렇게 막 기억자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얘가 이러고 있는데 자, 얘 한번 허리를 숙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면 이렇게 삐 숙여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척추가 꺾인 겁니다. 척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한번 이렇게 해봐. 한번 이렇게. 이게 안 돼. 그렇죠? 이거는 우리 척추는 구부러질 수 있는 정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완전히 이렇게 팍 꺾어버리면 이건 이 캐릭터는 죽었겠지. 신경이 끊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굽혀줘야죠. 그렇지? 우리가 구부릴 수 있는 선에서. 근데 뭐 더 숙여야 되는 거라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몸체를 내려서 숙여야죠. 왜냐면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뭐 체력장 같은 거 할 때 우리 그 뭐냐 유연성 테스트로 앞에 요거 하죠. 이거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이 한계가 있잖아요.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테스트 하는 거죠. 알겠죠?
한번 옆에도 볼까? 이거는 이제 비슷한 예시인데 이번에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는 무리하게 얘를 이렇게 빡 하고 꺾은 거였다면 얘는 이번에 반대로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억지로 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잘 보면은 꺾였죠. 척추가 여기도 꺾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일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굽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골반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숙여줘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이려면 그 다음에 척추도 일자로 그냥 뭐 레고처럼 띡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척추 모양대로 구부러지면서 되겠죠. 더 뭐 뻗고 싶으면은 손을 만약에 뭐 바닥에 최대한 내리는 동작을 하고 싶은 거였다. 그러면 요래 해야지. 이렇게 하고 어깨도 더 뭐 이렇게 내려주는 식으로 해서 팔을 닿게 해야지. 무슨 얘를 그냥 일자로 쭉 꺾어서 띡 내려주면은 그대로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알겠죠? 주로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뭐냐면 척추를 이렇게 무리하게 막 꺾어준다. 이거 분명히 많이 해요.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때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펴지면 안 된다. 어떤 동작을 할 때 골반이랑 다른 부위들이 부드럽게 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잘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알겠죠? 근데 이거 역시 되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손과 발을 이렇게 무리하게 꺾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발이 무슨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막 로봇 합체 로봇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발을 꺾곤 하는데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도 꺾을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발도 우리가 이렇게 회전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각 이렇게 방향마다 꺾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아마 뒤로는 조금 이렇게 꺾일 텐데 앞으로는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밑에서 발로 막 하고 있는데 그렇지? 해보세요 본인이.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무리해서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면 걔는 약간 거기서부터 퀄리티가 조금 본능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구체 관절처럼 이렇게 다 회전할 수는 있는데 역시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한계가. 이거는 한 이 정도 될 거고 손은 우리가 엎드려 뻗쳐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그냥 이거는 반대로 좀 안 되죠. 그리고 양 옆으로도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리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포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에서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에서도 이런 무리하는 혹은 부자연스러운 관절이 나오면 보는 사람은 느껴요. 그러니까 이러고 꼭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게 보이면은 느낍니다. 아, 뭔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그게 뭐 어떤 스쿼시 스트레치로 의도하지 않는 이상은 관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처음에 우리 고개 돌릴 때 이런 몸과 같이 가줘야 되는 것들. 팔 들 때도 팔만 덩그러니 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같이 가야지만 하는 관절이죠. 그 다음에 척추를 꺾지 마세요. 척추 이렇게 막 꺾지 마세요. 혹은 뭐 S자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 막 아니지. 근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많아요. 그리고 너무 또 딱딱하게 로봇처럼 구부리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해봤을 때 구부러지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손발도 우리가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접질른 거죠. 막 보기만 해도 아프지 않니? 너무 아픈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주로 많이 하는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하다 보면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좀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포징을 할 때 이제 아 이거 맞아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한 부위 한 부위 한 동작 한 동작 본인 라이브러리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른 예시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 얘기할 거는 우리가 뭐 관절을 진단을 할 때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지? 키워드를 둔 게 바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 나도 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 몸 중에서 확실하게 꺾이는 부분이 정해진 부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목이라든지 팔목은 이렇게 뭐 여러 방향으로도 되죠. 골반도 그렇고. 근데 좀 귀엽네. 그런데 딱 정해진 거 있잖아. 우리가 이 관절은 이 방향으로밖에 안 된다. 뭐가 있어요? 큰 예시로 팔이 있죠. 팔. 우리 팔은 이쪽으로밖에 안 꺾여요. 이쪽으로밖에. 그렇지?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꺾여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죠. 무릎도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꺾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띡 하고 꺾어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히 틀죠. 이게 손까지 해보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모델을 잘 보면은 지금 팔꿈치가 이쪽인데 완전히 틀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제기차기 동작을 한다고 합시다. 제기차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제기를 차려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골반을 조금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를 차는 건데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은 되게 엄청 황당한데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꺾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대충 봤을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아. 대충 봤을 때.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다리가 부러지네요. 얘는 이렇게 무릎 옆으로 이렇게 빡 하고 발이 부서져 버리냅니다. 물론 발도 이렇게 부쉈죠. 틀렸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이 팔도 뿌려볼까? 빡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동작 같죠? 충분히 뭐 이게 관절 잘 대강 봤을 때. 그런데 얘가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다리를 올리더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이 꺾여져 버린 상태인 거거든. 띠용 띠용 막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분명히 틀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포즈에서 뭐 어거지로 된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 뭔가 이렇게 돌릴 때 로봇처럼 그 부위만 띡띡띡띡띡띡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른 부위들도 조금씩 따라가주면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팔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어깨가 뭐지? 이건가? 이렇게 어깨도 같이 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척추도 무리해서 꺾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너무 딱딱하게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손목, 발목이 혹은 다른 부위들이 꺾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꺾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릎도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관절이 꺾일 수 있는 방향으로만 꺾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시들을 보니까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지금까지 관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거의 매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들은 인간 움직임의 초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되게 고난도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걷는 것만 해도 몸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다리 순서를 맞춰야 되고 되게 막 복잡하지. 팔도 흔들어야 되고 몸도 흔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편하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틀리면 누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이상한 거는 느껴요. 그냥 저거 뭔가 이상한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그게 이상한 걸 느끼는 것 이상으로 저게 왜 이상한지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상한지,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안 이상해질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원리들을 알고 공부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애니메이팅을 공부를 할 때 되게 쉬운 동작이라도 저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동작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어떤 동작인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관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